저희 중국대학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차이나 MBA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 대학원입니다. 앞에 이제 저희 간략한 소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나 비즈니스 리더 양성 프로그램으로 4개 학기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석사 학위 과정입니다. 2005년에 저희가 개원을 해서 지금 현재 총 8명의 이제 교수님, 전임 교수님, 그리고 그 외 중국 전문가분들을 함께 모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자체는 주간 과정과 주말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원은 연간 40여 명 소수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문은 약 400여 명 정도가 계시고 졸업을 하신 이후에 중국 관련 기업이나 기관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박사 과정까지 대학원 과정까지 진학을 해서 사회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이제 교육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산하에 현대 중국연구소나 한중 디지털 경영 연구소 등을 운영을 함으로써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함께 영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저희가 지역연구 과제를 사업을 수주를 해서 그 과제를 2017년부터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업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또는 삼성전기 등과 이제 계약을 맺고 산업체 재직자 재교육권 과정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교수님들을 좀 한 분씩 모시고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저희 인사 말씀을 해주신 김용준 원장님이시고요. 현재 중국대학원장이시자 저희 경영대 학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은 저희 마케팅 전공 교수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보 교수님, 저희 학과장이시고요.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各位同学，大家好，我是中国大学院的营销学的教授陈博。那么我在这里已经工作了4年了，我接触了很多的韩国的同学。那么大家知道，我们中国大学院是有3个学科，那么营销是其中的，每年我们招收到的学生也是最多的，那么也是在我们在大家毕业之后进入的行业也是最多的，就业率最好的一个行业。那么大家可以看到，在今年的这个 coronavirus 期间，其实中韩之间贸易恢复也是非常快的，所以在这个行业目前是很需要，就是在中韩贸易之间是非常需要这个营销学的人才的，所以希望以后有机会跟大家在 GSC 一起见面，一起学习。谢谢大家。 자, 다음 마케팅 전공의 청준준 객원 교수님께서 계시는데요. 현재 이제 중국에 체류 중이시고요. 다음 이어서 저희 창업 전략 전공의 리셔베이 교수님과 고영진 교수님 계십니다. 리셔베이 교수님께서는 UNSW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현재 저희 중국대학원의 창업 전략 전공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저희 고영진 교수님이시고요. 북경대학 광화관리에서 학위를 취득하시고 현재 창업 전략 교수로 강의를 맡고 계십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영진입니다. 지금 중국대학원에서 창업과 전략 부분을 맡아 강의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국제 경영과 그리고 기업 전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중국대학원에 온 지는 지금 1년, 그리고 그전에는 대만에 있는 중산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중국대학원이 국내에서 유일무이하게 중국 비즈니스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유사한 다른 학교들은 그런 기관도 있겠지만 그런 곳들은 중국 비즈니스에 특화된 과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고요. 저희는 중국 비즈니스에 특화돼서 그리고 더불어서 중국인 전임 교수와 그리고 중국에서 공부한 그 교수님들과 통해서 중국어와 영어를 통해서 중국 관련 비즈니스 실무와 이론을 배울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유일무이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내년이나 다음 학기에 입학을 하셔서 강의실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창업 전략 전공의 고영진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저희 파이낸스 전공의 비엔얼롱 교수님과 안유아 교수님 두 분이 계십니다. 비엔얼롱 교수님께서는 북경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신 후 저희 중국대학원 금융 분야 강의를 맡고 계십니다. 앞으로 모셔서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大家好，我是中国大学院负责金融学的教授。那我在我们的中国大院呢，已经工作了差不多也4年的时间。那我们金融学的课程呢，主要分成3个方面啊。我们第一个要介绍的是中国的金融机构，在中国的金融机构里边，我们着重介绍的是中国的银行业。因为我们知道，在世界上最大的4家银行呢都在中国，所以我们会着重的介绍中国银行业的发展。第二个呢是中国的资本市场，那中国的资本市场的这门课程，我们要着重的介绍的是对于中国股票的一个实践的投资。假设呢你是有一个投资账户，你如何去投资中国的股票市场？第3个呢，我们要着重的介绍的是中国的 FinTech。的发展啊，因为我们知道中国的 FinTech 呢是在世界上发展最快速的一个部分。那么这里边有2个地方我们要着重介绍。第一个关于支付宝背后的最大的股东蚂蚁金服啊，蚂蚁金服呢也会在下周呢首次在中国的 A 股和 H 股呢上市。那第二个呢，我们要介绍的是中国区块链的发展和比特币的发展，也就是 Blockchain and Bitcoin。所以我们会主要介绍这3个部分。那不管怎样呢，都是与中国相关的金融市场的发展。所以呢，我们也非常的欢迎在新的学期能够见到各位新的学生。谢谢。 자, 그리고 저희 금융전공에 안유하 초빙 교수님 계신데 오늘은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주간과정과 주말과정 2가지 프로그램의 주임 교수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호 교수님께서는 현재 저희 중국대학원의 주말과정 주임 교수로 계시면서 과거에 한국인삼공사 부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를 벗고 얘기하겠습니다. 제 경력 같이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다른 교수님들처럼 학자라기보다는 실무에서 30여 년 근무를 했었습니다. 가장 최근 직장이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한국인삼공사에서 부사장을 했고요. 그 전에 두산그룹에서 전무로 있었고, 그다음에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 컨설턴트로도 6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공인회계사를 했고요. 굉장히 좀 폭넓게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역할은 우리 학교가 비즈니스 스쿨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어떤 비즈니스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리 학교의 목적이다 보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저의 실무 경험을 우리 교수님들하고 접목해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더 실질적인 실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대학원 와서 일을 한 지 5년이 됐는데요. 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만 사실은 저 자신이 엄청나게 많이 배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 여기 이 설명회를 듣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중국어를 전공한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어를 전공했다 하더라도 중국을 안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물론 전혀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크고 또 접는 분야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우리 학생들을 지켜보면은 중국어를 전공한 학생들이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가 여기 와서 하나씩 배우면서 그 비즈니스맨으로서 성장해가는 것을 보면은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중국어를 공부했고 중국과 어떤 인연을 맺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미래 커리어를 위해서 2년간 중국 대학원 와서 시간을 쓰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갑고요. 이따가 우리 주말반 소개할 때 다시 한번 나와서 프로그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송덕호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간과정 주임 교수이신 노은영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저녁 수업이 있으셔서 아쉽게도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민대학교에서 이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다양한 커리어를 거쳐서 저희 중국대학원의 많은 학우분들을 케어하는 역할을 맡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시거나 추후에 뭔가 면접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 기회가 되면은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주간과정 교수님께서 부재하신 관계로 제가 주간과정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BLP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비즈니스 리더 프로그램의 약자고요.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실무적, 학문적 지식을 배양하고 중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중국 비즈니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의 프로그램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자료에서도 보셨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크게 마케팅, 파이낸스, 그리고 창업과 전략 이렇게 세 가지 전공으로 주간 과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학 석사에서 중국 마케팅, 중국 금융, 그리고 중국 창업 전략을 전공으로 하는 학업 커리큘럼을 이수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마케팅 전공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제 그런 교과목들이 저희 마케팅 과목 전공을 구성하고 있는 과목들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의 커리큘럼은 앞에 다 중국이 붙어 있는데요.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는 일반적인 마케팅과 어떤 빅데이터 마케팅, 뭐 디지털 마케팅, 유통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중국 시장, 중국 산업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중국 재무 전공 역시 중국에 주안점을 두고 중국의 사례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교수님들께서도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창업과 전략 전공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응용하여야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중국에 주안점을 두고 커리큘럼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 세 가지 세부 전공 외에 저희가 이제 공통 과목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저희가 강의를 제공을 하는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하는 비즈니스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연계해서 어떤 배경 지식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중국의 이코노믹 러우나 아니면 디지털 러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해들 그리고 뭐 한창 유명하죠. 중국이 AI 강국이다라는 것들은 너무 유명한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을 살펴볼 수 있는 과목들 그리고 한중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인지들을 한번 살펴보는 다양한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과정이 석사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조사 방법론 기본적으로 대학원생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과목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이제 세 개의 저희 세부 전공과 공통 과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주간 과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중국 협력대학의 교환 방문 학생 또는 복수학위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 학기 파견을 학생들을 만약 입학을 하시면은 한 학기를 저희 중국 협력대학으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학기는 저희 본교에서 이수를 하시고 3번째 학기에 이제 파견을 가게 됩니다. 저희 협력대학에서 이수를 한 학기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학기에 다시 본교로 돌아오셔서 한 학기를 이수를 하고 졸업을 하는 제도이고요. 복수학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처음 2학기, 1, 2학기는 저희 본교에서 이수를 하시되 3번째 학기와 4번째 학기에 이제 파견대학에 가서 그 해당 학교의 수업을 듣고 논문을 쓰고 졸업 요건을 충족하시게 됩니다. 이후에 마지막에 돌아오셔서 한 학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추가로 다니시게 되는데요. 만약에 4번째 학기까지 학점을 다 이수를 하셨고 그 외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셨고 성적이 저희가 정한 기한 내에만 제대로 취득이 이루어지면은 4개 학기만으로도 졸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홍보 브로셔나 이런데 저희가 안내드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위챗 이런 메신저나 또는 전화 등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로는 저희의 협력 대학들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총 5개 중국 협력 대학과 저희가 협정을 맺고 있고요. 위에서부터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경대학 광화관리학원이 제일 먼저 위에 있죠. 이제 MBA 프로그램이고 아마 가장 중국에서 유명한 MBA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기학기 파견을 가실 수가 있고요. 파견 시기는 9월입니다. 매월 가을 학기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발전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 경제 여러 가지를 아울러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마찬가지로 한 기학기 파견 프로그램 그리고 9월과 3월 파견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중국인민대학교의 경영대학과 저희가 협정을 맺고 있고요. 이곳도 마찬가지로 한 기학기 9월과 3월에 파견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단대학교는 이제 경제학원과 저희가 협정을 맺고 있는데요. 2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복수학위 과정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금융학 석사 복수학위 과정을 만약에 이수를 하시게 되면은 추후에 금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실 수가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영어 과정과 중국어 과정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수학위는 2개 학기를 파견교에서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파견 가능한 시점은 9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복단대에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9월과 3월에 한 기학기 이수 제도를 통해서 파견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해교통대학입니다. 상해교통대학의 MBA 프로그램도 굉장히 유명한 학원인데요. 지금 보면 저희는 안태경제관리학원이랑 협정을 맺고 있고요. 이 안에 있는 3개의 MBA 과정과 협정을 맺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하시고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하신다면 파견이 가능하십니다. 마찬가지로 9월과 3월 2번의 기회가 있고요. 한 기학기 파견 프로그램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절강대학교의 관리학원 경영대학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기학기 파견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9월에 파견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2가지 조금 중요한 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는 2018년도, 2019년도 초까지는 저희 물론 저희 중국대학원에는 한국 이제 학생 언어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일부 이제 관심이 있으신 중국 언어들도 계세요. 하지만 중국 언어들은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에 지난 2019년 9월부터 협력대학에 파견을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의 모집 요강에도 이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언어분들은 특히 주간과정 언어분들은 반드시 3번째 학기에 파견을 가셔야 됩니다. 가서 실제로 중국의 저명한 대학에서 MBA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시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교육 목표이기 때문에 꼭 3번째 학기에 가셔야 된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2번째 포인트는 바로 파견 시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파견 시기가 3월과 9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견은 3번째 학기에 진행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입학 시기를 고려해서 내가 입학을 한 시기에서부터 3번째 학기가 언제에 해당되는지를 꼭 참고를 하셔서 파견 대학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간 과정, 비단 주간 과정뿐만 아니라 저희 중국대학원의 가장 상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 마이크 혹시 뮤트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가장 상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과정 이수나 교환 파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과정이라고 본다면 요 1대1로 프로그램은 이제 비교과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 시안부터 우르무치까지 그 실크로드 구간을 총 4개로 4분할해서 4년에 걸쳐서 한번 완주를 하는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희 중국대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중국에 대해서 당연히 누구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단순하게 학문적인 관심보다도 중국 로컬에 대한 문화에 대한 그런 관심이 누구보다도 높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실제로 이 구간들을 저희가 탐험을 하면서 이 구간에 있는 어떤 정부 기관이나 또는 기업체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주재원들을 뵈면서 현지에 대한 상황을 듣고 현지의 어떤 산업 환경도 한번 저희가 체험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고 지난해에 4년차 프로그램을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4년간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종주하면서 이제 남긴 기록들인데요. 2020년 이제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1대1로 프로그램을 기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출입국 상황이 그렇게 자유롭지도 못하고 한 이유로 아마 올해에는 중국 현지에 파견에 가는 프로그램은 이제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열심히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게 된다면은 내년, 내후년 저희와 함께 1대1로 프로그램을 지속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주간과정 학생분들은 통상 대학을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의 진로나 뭐 경력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사실 이제 어떤 일반적인 대학원하고는 다르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저희가 GPAS, 지역연구 활성화 사업이라는 사업을 수주를 해서 이 펀드와 이 여러 가지 지원 항목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연구 활동 또는 인턴십 활동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교수님들께서 각자 학생들의 어떤 대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컨설팅을 해주고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간에 추진해왔던 것들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현지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물론 한국에서 인턴십을 하는 것들은 뭐 지금 국내에 있는 어떤 관련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신청을 하실 수 있겠지만 중국에 대한 관심이 있고 중국 비즈니스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중국 현지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여름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뭐 아쉽게도 사실은 이제 2019년도 동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파견 취소가 이제 결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중국 공상은행, 한국에 있는 중국 공상은행에 저희 지금 학생들이 4명이 인턴십 프로그램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장 우측에 이제 저희 사진이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말 그대로 이런 역량을 쌓아서 중국의 기업들과 중국 유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 현지 조사, 즉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교수님과 학생들이 다 같이 현지로 파견을 가서 본인들이 기획한 연구 활동들을 또 진행을 하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이런 사업과 교수님들의 지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해서 진행하는 세미나나 학회 등도 다양하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게스트 스피커라고 이제 써놓긴 했지만 말 그대로 유명하신 중국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저희 원우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실무적이고 더 실용적이고 더 심화된 그런 지식을 전달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그냥 간단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키 프로젝트 여기도 지파스 사업에서 운영을 하는 프로젝트의 일종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저희 학생들이 수상을 진행을 했고 그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전, 서울창업허브 공모전, 그리고 산업단지 빅데이터 공모전에서는 대상도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교수님들과 같이 각 전공별로 연관성이 있는 어떤 기관이나 앞에 보시면 삼성혁신박물관이나 일산증권박물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탐방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 주말 과정에 대해서 저희 송덕호 교수님을 모시고 좀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과정도 석사학위 과정입니다. 주중 과정은 한 10년 넘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주말 과정은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지금 올해 4년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과정은 생각하시다시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죠. 주중에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분들이 주말이라고 한다면 토요일, 일요일 다 포함합니다. 현재로서는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수업을 듣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학생분들이 대부분 다 중국 관련되는 일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조만간에 중국으로 파견될 그런 계획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듣고 있습니다. 뭐 학점은 뭐 주중하고 똑같이요. 42학점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 수업을 하고 금요일 밤에 밤 시간에 수업을 하나 개설해서 토요일 3과목, 일요일 3과목, 금요일 1과목에서 7과목 중에서 3개나 혹은 4개를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그런 일정입니다. 교수진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 중국대학원 교수들이고 한 가지 조금 차이 나는 게 밑에 하이브리드 수업이라고 있습니다만은 주중 과정하고 조금 다른 게 주말 과정은 보다 더 실무적인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에 따라서 한 3분의 1 정도, 한 학기에 한 과목, 두 과목 정도는 하이브리드로 진행을 합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는 과목의 반 정도는 우리 교수님이 담당하시고 나머지 반은 그 주제에 실무를 하시는 분, 전문가를 모시고 수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다 더 현장에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프랙티스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중반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재무, 그다음에 그 마케팅, 그다음에 앙트레프레너십, 창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주중반 같은 경우는 뭐 전공을 나누는 이유가 그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보다 포커스 있게 공부를 해서 향후에 학생들의 진로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 주말반은 거꾸로 이미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공부를 해서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키우는 부분도 있겠지만 비즈니스 스쿨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건 오히려 통합을 하는 그런 능력, 그런 부분이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차피 성장을 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CEO를 하게 될 텐데 CEO는 원래 전공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케팅이나 재무, 전략 이런 부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 통합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목 내용은 앞에서 주중반 했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보면은 뭐 마케팅, 그 재무, 전략 이렇게 해서 비슷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제목은 비슷한데 내용은 보다 더 실무에 가까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내용들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들어있고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하나의 특징을 말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A, B, C, D로 지금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뭔가면 우리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봄 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도 있고 가을 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학생이 어느 학기에 들어오든 간에 4개 학기를 마치면은 그 전 코스를 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A, B, C, D가 원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4개가 그 한 세트로 해서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기에 들어오든 간에 우리 A, B, C, D 모든 과목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그 부분이 조금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본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금융 전문가 와서 하고 있고요. 뭐 현직 변호사가 와서 하는 부분도 있고 혹은 중국의 교수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경우에 와서 수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전문가가 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텐시브라 그래가지고 그 이틀을 토요일, 일요일을 풀로 잡아서 수업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중국 그다음에 비즈니스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 그 교수님들의 학문적인 그런 그 지식을 보완할 만한 그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하이브리드를 코티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그 주중반에서 1대1로 프로그램을 했는데 1대1로는 뭐 주중반, 주말반 포함해서 중국 현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인데 중국몽은 포커스가 이제 주말반 학생들을 포커스로 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산업 시찰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의 어떤 도시를 방문해서 가장 핫한 이슈, 핫한 기업을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심천과 홍콩을 묶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증권거래소나 화웨이, 그때 텐센트 뭐 이런 기업들 다 방문했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는 항주에 가서 알리바바, 그다음에 절강대 이런 데 방문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에 가서 뭐 제일펑타이나 아니면 중관촌, 중관촌 엄청난 그룹이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IT가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2020년도에 사실은 상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었는데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모든 일정이 다 취소돼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가게 되면은 이런 프로그램은 다시 재개를 할 생각입니다. 이 사진들 우리 갔던 그런 현장의 사진들입니다. 우리 주말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간은 길게는 못하고 한 3박 4일 정도로 짧게 합니다만은 산업 시찰을 하면서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학여행 같은 그런 기분도 좀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간에 특히 이제 우리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지식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중국과 관련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와서 서로 배우는 부분들, 서로 도와주는 부분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도 큰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어서 저희 졸업 및 학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중과정과 주말과정 두 가지 과정이 있고요. 앞에 보이시는 그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만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논문 작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주중과정과 주말과정 모두 졸업학점은 이제 42학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주중과정 같은 경우에는 국제어 수업 24학점 이상을 필수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의 커리큘럼 자체가 중국어와 영어가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의 한국어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으시더라도 어쩔 수 없이 국제어 수업 24학점을 취득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대신에 저희는 중국어와 영어 각각에 해당하는 성적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주말 과정도 마찬가지로 42학점이고요. 국제어 수업 18학점 이상, 저희가 한 과목에 3학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6과목, 최소 6과목은 국제어, 중국어 및 영어로 이제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주말 과정 같은 경우는 한국어 수업의 비율이 주중 과정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다만 영어 수업의 비중이 조금 더 낮아서 거의 한 50% 정도는 중국어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과정 원어들도 마찬가지로 어학 자격을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졸업 요건입니다. 여러분들 입학 요건이 아니라 졸업 요건이고요. HSK 5급 또는 토익 800 이상을 취득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학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중국학 석사라는 학위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수하시는 세부 전공, 주간 과정에는 저희 중국 마케팅, 창업 전략, 그리고 금융 이렇게 3개 전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말 과정은 단일 전공, 중국 경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모습은 저희 졸업장의 모습이고요. 학위기라고 하죠. 진로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문들이 이제 어디로 이렇게 진출을 하셨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100으로 잡았을 때 대부분이 이제 제조, 금융, 무역, 물류, 정부기관, 연구 이렇게 순으로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에는 이제 주말과정 선생님들은 주말과정 어느 분들은 여기에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회사에 재직하고 계시거나 개인 사업을 또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카운트 되지 않고요. 말 그대로 주간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8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졸업자 전체 39명 중에 28명이 취업을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사실은 대학원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 있는 회사에는 앞에 보이시듯이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락앤락
한창 중국 쪽에서 사업을 많이 영위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하고 있고요. 지금도 LG화학 그리고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뭐 CJ 뭐 이렇게 락앤락이 여기 두 번 들어가 있네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유학생 중에서 저희 다니셨던 중국 국적의 유학생 원우께서도 중국 현지에 있는 뭐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실 정도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뭐 해외 외국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ICBC 중국 공상은행 그리고 중국 극금증권 그리고 썰드브리지 컨설팅 차이나에서 지금 근무를 또 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여기 AI 글로벌 이거는 이제 일본에 있는 금융계 로펌인데 이쪽에서도 저희 졸업하신 동문께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대부분 39%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39% 분들이 대기업 그리고 금융계 뭐 중소기업 이렇게 진출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입학을 앞두고 계시면 장학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주중과정과 주말과정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이 있고 장학금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중과정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입학성적 우수장학금, 뭐 연구조교장학금, 학업지원장학금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학성적 우수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금액의 100% 또는 반액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선발 인원은 사실 2에서 5인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뭐 확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연구조교 장학금. 아마 저희 뭐 이렇게 모집 요강이나 이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은 연구조교 장학금에 대해서도 이제 보실 기회가 있었을 텐데요. 이 장학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래에 이제 자세한 설명이 써 있긴 합니다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입학을 하셔서 만약에 선발이 되시면 저희 소속 교수님들과 함께 어떤 그분들의 연구와 교육 뭐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당연히 모든 장학금은 이제 교수님들 교수 회의를 거쳐서 이제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되고요. 약 7인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나머지 필요하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업지원 장학금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액은 등록 금액의 20에서 한 50%까지 조정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정해져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유동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장학금의 지급 기간은 한 개 학기입니다. 한 개 학기. 한 개 학기고 선발 주기 여기 좀 표가 약간 삐뚤어져 있는데요. 입학 성적 우수는 당연히 입학하시고 나면은 그 첫 학기에 이제 수혜를 받으시게 되고 연구 조교 및 학업 지원 장학금 매 학기 신청을 하셔서 선발이 되셔야 수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말 과정 장학금은 이제 연구 조교 장학금은 없고요. 입학 성적 우수와 성적 우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입학 성적 우수는 마찬가지로 등록 금액의 100% 그리고 반액 그리고 등록 금액의 15에서 50%까지 유동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발 인원은 재학 인원의 20% 내외라고 이제 써 있긴 한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동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재학생의 절반 정도는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 거고 저 역시도 크리티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밑에 내용은 선발 절차나 기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저희가 설명이 끝나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그때 다운받아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학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주간 과정과 주말 과정을 요약을 하면은 두 개 프로그램 모두 2년 과정이고요. 아까 주간 과정 같은 경우는 2+2+1이기 때문에 5개 학기까지도 갈 수 있지만 마지막 학기 중국에서 취득한 성적과 뭐 이런 부분들이 적합한 시기에 충족이 되면은 4개 학기 만에 졸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료 기준 학점은 둘 다 42학점이고요. 수업 운영을 하는 요일이 다릅니다. 주간 과정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주중에 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말 과정은 금요일 저녁 수업과 토요일 종일 수업, 일요일 종일 수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분들은 주말 과정 수업 평일에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말에 이수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예, 모집 대상 그리고 수업료 주간 과정 같은 경우는 980만 원, 주말 과정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입니다. 물론 이제 비싸다고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장학금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면은 예, 나중에 한번 긍정적으로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정원은 저희가 아까 초반에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연간 40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주간 과정은 30명 내외, 주말 과정은 10명 내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원 자격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당연히 학사 학위를 받으셨거나 두 번째, 이번 겨울에 학사 학위를 취득하실 예정이어야만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학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이제 써 있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이제 중국 비즈니스 특화 커리큘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를 내가 경영을 배웠어야 되나 또는 경제를 배웠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학사과정 출신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외국어 역량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업 자체가 중국어 및 영어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소한의 어학 역량은 보유를 하셔야 수업을 이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어는 HSK 5급 그리고 영어는 토익 800점 정도의 수준은 갖추셔야만 수월하게 이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밑에 써 있지만 이와 동등한 수준의 어학 실력을 보유한 자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외국어 성적 제출은 권장 사항이고요. 공인 어학 성적표가 없다.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면접 전형에서 여러분들 면접을 저희가 영어와 중국어, 한국어 세 가지를 혼용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면접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외국어 역량을 면접관들께서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이번에 진행되는 1차 전형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8일 일요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을 하고요. 11월 14일 토요일에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실 때는 UA 어플라이 사이트에서 지원서를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신 다음에 그 지원서를 출력을 하시고 저희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들을 구비하셔서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우편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대략적으로 써 있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UA 어플라이에서 원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력서, 자유 양식입니다. 다만 작성하실 때는 영어 또는 중국어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업 계획서, 이 양식은 저희 UA 어플라이 나중에 지원하실 때 보시면은 이 양식이 같이 첨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운을 받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졸업증명서나 졸업증명서 있으셔야 됩니다. 해외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중국이나 미국이나 홍콩이나 대만이나 지원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학력조회 동의서와 의뢰서를 작성을 해서 함께 서명을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추후에 학력조회를 저희가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허위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입학을 취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대학 성적 증명서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어 또는 영어 어학 성적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수는 아니고요. 있으신 분들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말 과정 지원하시는 분들은 재직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 모집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모집 요강은 저희 중국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저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입학 홈페이지 등에서 이제 조회해서 바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세 가지 종류 중에 RA 장학금을 신청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입학서를 제출하실 때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는 마찬가지로 저희 홈페이지에 양식이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양식 이제 샘플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절차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동시에 면접 일정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면접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진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서류 전형 합격자분들에게 별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면접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나요? 라는 질문을 전화로도 많이 주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원 과정이고요. 석사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 과정 이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래도 역량은 보유하셨는지를 이제 교수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이제 여쭤보시게 되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전공 지식을 물어보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전공 지식까지는 물어보진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어와 영어, 저희 수업이 중국어, 영어가 대부분이고 물론 한국어도 약간은 있습니다. 를 이수할 수 있는 어학 역량, 최소한의 역량을 보유했는지를 면접을 통해서 또 마찬가지 심사를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 그대로 어떤 중국에 특화된 비즈니스 커리큘럼이다 보니까 그만한 관심이 있으신지, 열의가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십니다. 그리고 주중 과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협력 세 번째 학기에 반드시 이제 의무적으로 협력대학을 파견을 가셔야 하는데 혹시 결격사유가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까지 함께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면접 유형은 심사 참가자 수에 따라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면접이기 때문에 아마 면접관 다대 지원자 1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중국대학원에 대해서 좀 긴 시간이지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전 신청을 하실 때 몇 가지 이제 질문 사항들을 적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학 조건이나 입학 신청 자료 관련해서 이제 문의를 주신 게 있는데요. 입학 시 요구되는 중국어 및 영어 수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HSK 5급, 그리고 토익은 한 800점 내외 정도를 보유하시면 그래도 들어오셔서 당연히 어학을 더 증진시키실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 졸업은 했지만 아마 중국에서 졸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국에 입국을 하지 못해서 졸업장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제 중국에 돌아가서 졸업장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 졸업장 미제출은 가능하냐?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규정 자체가 졸업장 원본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상 조금 상황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좀 확인해 보고 만약에 변동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따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중이지만 주중과정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가능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재직자분들도 주중과정을 지원을 하실 수는 있으세요. 하지만 회사를 다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수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부터 이제 한 6시, 7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수를 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하시다면은 지원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주말 과정분들은 주말 수업을 이수하시되 만약에 원하신다면은 그리고 본인의 여건이 되신다면은 주간 과정 수업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사 경력 5년 미만도 주말 과정에 지원 가능하냐? 저희가 아마 요강의 요건에 5년이라고 이제 명시를 해두었지만 사실상 저희의 권장 사항이고요. 회사 3년 차, 4년 차 분들도 저희 지금 대학원에 재학 중이시기 때문에 지원 가능하십니다. 학사 과정의 학점이 중국 대학원 입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사실상 물론 이제 학점이 너무 낮다면 그 부분은 이제 판단을 해볼 만한 사안이 되겠지만 저희 대학원 자체 따로 학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면접까지 진행을 해서 다각적인 심사와 판단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고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입학 합격 기준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기준을 명시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면접 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중국어 및 영어 그리고 한국어 일부를 통해서 이제 문의를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면접 시 전공 관련 질문이 있나요? 아까 제가 대답을 해드린 것 같고요.
연구조교 장학금의 정원도 아까 조금 전에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구조교 자격에 대한 필수 조건이 있나요? 신청하면 랜덤으로 교수님께 배치가 되나요? 아니면 교수님께서 직접 선택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신청 자격에 대한 필수 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체 교수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연구조교를 선발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 뭐 물론 이제 각자의 의견 조율을 거쳐서 이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뭐 교수님이 학생을 선택하냐 그런 건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졸업 후 진로 방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 자료를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 부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중국 대학원 재학생 중에 한국 학생과 중국 학생은 각각 몇 %를 차지하나요? 저희가 주간 과정과 주말 과정이 있죠. 그래서 주말 과정 같은 경우는 100% 당연히 한국인 분들이시고요. 주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8대2, 뭐 8대2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어떤 중국인 학생들이 이제 뭐 조금 늘어날 때도 있는데 그래도 비율 자체는 한 8대2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예. 이분들도 뭐 꽤나 열심히 학습을 하시고 또 뭐 중국 현지에서 이제 창업도 하신 분도 있고 뭐 사업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저희 중국 대학원에서 학습을 하시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계십니다. 중국 대학원 교육 과정이 궁금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각 프로그램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에 초점을 맞춘 어떤 비즈니스 전문가를 키운다는 테마로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 대학원과 거의 전문 대학원의 차이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일반 대학원은 말 그대로 어떤 학술 연구나 이런 쪽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논문도 다들 작성을 하시고 디시스라고 한다면 다들 이제 일반 대학원에서 작성을 하시는 거고 전문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무 능력과 어떤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실무 역량이나 어떤 프로페셔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이수학 점수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일반 대학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반 대학원 뭐 경영학과나 일반 대학원 무슨 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24학점을 이수를 하셔야 될 텐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2학점을 이수를 하셔야 돼요. 그만큼 전문적으로 교육을 더 많이 받으셔야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문의 주신 내용까지 제가 다 안내를 드렸는데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그 타이핑을 치시는 채팅창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글씨가 안 보여서. 복수하기 제외하고 파견을 2번 나갈 수 있나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복수하기 과정 같은 경우에 어, 마찬가지로 3번째, 4번째 학기에 나가신 다음에 마지막 학기 이제 저희 학교로 와서 이수를 하시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교환학생도 마찬가지로 3번째 학기에 나가서 마지막 학기에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학기에 공통적으로 본교에 체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학기에는 반드시 본교에서 체류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약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 파견을 갈 때도 기본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의 모교에서 2개 학기를 이수를 하고 오는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학기가 3번째 학기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한 번만, 1회만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뭐 물론 이제 나가서 저희 지난번엔 그런 원우가 계셨어요. 절강대에 파견을 가셨었는데 너무 마음에 드셔서 저희를 휴학을 하고 거기서 한 학기 동안 그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뭐 동아리 활동, 학회 활동, 뭐 지도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아오시더라고요. 뭐 그런 케이스는 있습니다만 파견을 공식적으로 2번을 지원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필수 서류를 우편으로 직접 학교 맞습니다. 예, 우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이제 방문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직접 대면 방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조심스러울 수는 있지만 뭐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입학 조건과 졸업 요건이 같은데 입학 당시의 어학 성적이 졸업 당시에 만료되면 어떡하나요? 자, 이게 입학 조건과 졸업 요건이 같은 내용일 뿐이지 요건 자체는 다른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입학할 때의 요건과 졸업의 요건은 별개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을 하실 때는 이런 자격을 갖추고 들어오시는 거고 졸업을 할 때는 이런 자격을 갖췄다라고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료가 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따로 이제 한 번 더 응시를 하셔서 어떤 역량을 증빙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4학기 내에 졸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논문 등의 이유로 졸업을 못 한다고 하는데 네, 아주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논문 제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른 MBA 프로그램들도 보시면은 논문은 없습니다. 없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학점을 제대로 이수하시고 여러분들이 저희가 제시하는 어학 역량을 충분히 갖추시고 그다음에 평균이라고 하죠. 성적을 저희가 정한 기준을 잘 충족을 하시면 무리 없이 4학기 만에 다들 졸업을 하십니다. 물론 본인이 희망해서 졸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계시죠.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하신다고 안 하시는 분은 자의적으로 안 하시는 분은 계신데 뭐 타의적으로 강제적으로 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졸업을 못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예. 만료된 어학 성적으로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학 성적은 필수가 아니에요. 예, 공인 어학 성적 증명서는 필수가 아니라 저희가 그 정도 수준이면은 저희 쪽에 들어오셔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제시하는 거고요. 저희는 공식적으로 어학 성적을 자격증을 제출하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 때 저희가 어학 역량을 또 심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관과정 학업계획서의 내용을 지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잠시만요. 네, 이게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양식은 뭐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요.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거나 뭐 프로페셔널한 경험들, 중국과 관련된 경험들 뭐 한번 써봐라. 본인이 어떤 저 여기 써 있죠. 본인의 사업이나 아니면 본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를 위해서 중국 시장이 어떻게 뭐 매력적이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졸업장 중국에 있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사본으로 판단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사실은 저희도 문의를 많이 받았어요. 지난 지원 때도 한 3번 정도가 같은 문의를 주셨는데 그때 이제 여력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대학 유관 기관에 한번 질의를 해보고 따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 초중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말 과정은 복서기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주말 과정은 해외 파견이 의무가 아니에요. 하지만 옵셔널하게 지원을 하실 수는 있어요. 실제로 저희 상해 복단대나 교통대에 이제 희망해서 본인이 이제 회사를 다니시다가 뭐 잠깐 이제 휴직을 신청을 하시고 아니면 교육 지원을 받아서 가시는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희망을 하시면 일단 신청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면접 볼 때 그쵸 중국어와 영어를 모두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꼭 HSK 5급과 토익 800 딱 이 정도 수준이냐는 아니에요. 실제로 면접을 해보시면은 더 쉽게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어려운 내용을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전공 지정 시에 인원 제한이 있느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시고 그 분야의 책임 교수님과 면담 등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지나고 나서 이 전공은 나의 관심사와 조금 벗어난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다른 전공으로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1년 이내에 아마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모집 내역에서 2차, 3차 추가 모집, 예, 맞습니다. 근본에 뭐 제가 당연히 2차까지는 제 생각에는 2차까지는 기본적으로 정시 수시 개념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추가 모집을 2차 당연히 진행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씀 주시는 게 5급만 따고 수업을 들어도 되냐? 아니면 6급을 따고 입학하는 게 수월하냐?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6급을 따는 게 수월하시겠죠. 하지만 5급을 취득을 하시고도 들어와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아시겠죠? 네. 주말 과정의 경우 희망에 한해서 휴직 후 파견돼 복수하기.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복수하기 같은 경우 뭐 그리고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1차적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저희 선발한 학생들의 매터리얼을 그 대학 파견대학 측에 보냅니다. 해서 2차적으로 그 협력대학들의 심사가 끝나야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합격 및 파견을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말 과정도 기본적으로 신청은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특히 복수학위 같은 경우는 면접 파견대학의 그 금융학원, 경제학원의 학과장님이나 그 관련 교수님들과도 면접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제 거기서까지 통과를 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뭐 따로 이 부분을 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 외에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참, 뭐,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해주시고, 많은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제가 뭐, 대답을 드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 뭐, 홍보 자료나 이런 데 보시면은, 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뭐, 중국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챗 아이디도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얼마든지 교육과정 그리고 뭐 해외협력대학 파견, 장학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얼마든지 저희 쪽으로 자세하게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문의사항이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저희 2021학년도 전기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